자, 이제 건물의 용도 변경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은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으로 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많이 완화가 되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신고 허가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신고는 기본적으로 이랬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업을 하겠습니다, 내 건물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필요 서류만 그냥 제시하고 그대로 그냥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 서류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죠. 당연히 내가 준 거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허가는 제가 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가 이 건물 용도를 이렇게 바꿀 거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주면, 국가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나 하고 허락 도장을 찍어주면 그제서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줬던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다 검토를 다 할 거고, 국가에서. 행정기관은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관, 면허 있는 기관한테 맡깁니다. 그게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감리회사죠. 건축사죠. 건축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 다 수행하고 기술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전문가에게 재의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되겠죠. 신고는 구청이 판단합니다. 구청이 건축가 담당자가 판단하고 이거를 신고 처리를 해주죠. 실무적으로는 웃긴 게 오히려 신고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쪼매난 건물 3층 용도 변경을 한다고 접수를 넣었는데 신고에 해당이 되면 건축가 담당자가 이제 이걸 부담을 가져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밥그릇이 날라. 그게 무조건 까다롭게 봐요. 허가로 이제 접수를 넣게 되면 건축사 사무소 A가 책임을 지고 이제 허가 서류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가가지고 접수하면 구청 담당자가 도장을 그냥 찍어줘요. A하고 잘 알거나 A를 믿을 수 있으면.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 업체가 문을 닫거든요. A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고객이 이제 오더를 주면 좋아해요. 건축사들이 막 그렇게 사무실들이 다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 접수가 가면 큰 하자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감수를 하고 이 허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관할 구청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사 A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좀 간단해요, 실제로는. 예. 뒤에 이제 인허가가 나올 건데,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로서 내가 이제 건물의 용도 변경, 대수선, 건축법에 관한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인허가도 알아야 돼요, 층별로 들을 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주요 업종,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학원, 이런 것들. 내가 이 상권이, 학원이 좀 잘 되는 상권이다. 사직동처럼. 그런 데는 그런 것도 대부분 알아야 되고. 그런 데는 보통 계단이 주계단, 비상계단 다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 또 인허가가 되고, 인허가 하는 관할 구청이 달라요. 구청이 아니고 그 교육청에서 이제 하죠. 그 청소년 게임업소나 이런 것들 요즘 계속 신종업종들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면 이런 것들을 건물주가 다 할 필요는 없고, 근린생활시설 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중개하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서 장사할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단지 계약서 적을 때 거기다가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이 업은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뭔데 인허가나 이게 대한 거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한다. 나중에 이제 임대인에게 책임은 절대 물을 수 없다. 그걸 적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용도 변경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까다로운 거, 완화된 거에 신고권, 허가권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위군으로 갈 때는 신고 대상이 되고, 상위군 갈 때는 까다로우니까 허가 대상이다 하고, 여기 특히 8번하고 7번하고 요 정도까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한다든지 판매 시설 한다든지 하는 거는 6번, 5번, 4번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건물의 용도는 어쨌든 내가 이 정도까지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결국은 건축사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자, 용도 변경을 할 때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개념 플러스 내 건물의 불법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는 내가 알고 이제 상담을 해야 돼요. 건축사가 물론 현장에 나와 보겠지만, 공무원도 잘 모르지만 건축사를 맹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물론 전문가분들이고 어렵게 면허를 뜨거라 하지만 실제로 맞죠.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과 하는 분이 성형외과 한다 하면 잘 못하잖아요. 치과도 잘 모를 거고. 예. 건축사도 아파트 설계하는 분 있고 빌라 많이 지어본 분 있고, 예,
빌라 설계 많이 해본 분 있고, 꼬마 빌딩 설계도 해본 분 있고, 용도 변경도 많이 해본 분 있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용도 변경의 아주 주요한 내용들을 의외로 일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하고 뭐 검색도 좀 해보시고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내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용도 변경이나 내 건물 물리적인 것들을 이제 정할 때 현황 도면이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조적 벽으로 건물 짓는 거, 내력벽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를 했었어요. 안에 내부를 철거했는데 이 벽이 힘을 받는 벽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부 안에 도배장판 다 뜯어보니까 벽 끝하고 천장하고 안 닿아 있어요. 떠 있어요. 이 벽은 그냥 밀면 그냥 벽은 넘어가요. 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도면상에는 이게 벽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밀면 그냥 없고 그냥 한 개 공간으로 만들어서 스튜디오 하고 싶은 임차인한테 임대를 주면 돼요. 근데 계약을 못 해요. 벽이, 공법상에는 벽이 있어요. 구청에 등록된 도면. 이 도면은 내가 가진 도면 말한 게 아닙니다. 부산진구청 건축가의 민원실에 가면 열람할 수가 있고요. 세움터. 이게 다 오면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인터넷 한번 설명드리고 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움터에 정부 24시 세움터. 거기에 건물 대장 열람할 수 있고, 건물 도면 열람할 수가 있어요. 세움터, 건물주는 세움터에 자기 건물 등록하시고,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벽은 그냥 내가 밀어버리면 돼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정보예요? 네. 이 벽은 원래 없었던 벽이고, 현황은 있는데 내가 그냥 밀면 그냥 없는 벽으로 변합니다. 구조의 힘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건축할 때 지었던 게 아니고, 건축 끝나고 지었을 수도 있고, 골조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벽은 가짜 벽이니까 치면 되는데, 그게 현황도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임의로 나오진 않고, 스튜디오 하는 임차인이 이제 나가고, 다음에 여기에 루프탑 카페를 하는 업종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담당자가 신고니까 업은 해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10일 후에 실사를 나옵니다. 이상이 없네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도면에 이 3층에 구익이 여기 있는데 여기 다 터서 쓰고 있네. 사장님, 이 벽 어디 갔어요? 물어보. 벽 내력벽 아니라서 그냥 밀었어요. 하면 그때부터는 이 담당자는 공무원이잖아요. 이 공무원은 여기서 영업을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법하고 다른 게 있으면 어쨌든 업무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대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7층에 건축가가 있어요. 가가지고 현황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7층에 건축가는 어쨌든 접수를 받으면 업무 처리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벽을 다시 불법이죠. 이제 건축 위반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억울하지만 벽이 서 있는데, 현황도면에 벽이 있는데 내력벽이 아니라서 철거했다 해도 구청에는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은 무조건 서류로 가야 돼요. 예. 현황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든지 증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증빙이 안 되거나 건축사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가 안 되면 대수선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현황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건물을 살 때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 도면이 차라리 없으면 더 낫다. 옛날 건물이면. 그럼 새로 그리면 돼요. 철거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도면 새로 등록하면 돼요. 용도 변경을 권리생활시설로. 예, 맞죠? 자, 4층 건물을 샀는데 꼭대기층이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 여긴 다 근린이죠. 주택은 이제 사람이 살다가 건물을 여기 건물주예요. 팔고 나갔어요. 근데 주택이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루프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해요. 옥상에도 막 이렇게 영업하고 막 멋지게 이제 꾸밀 거예요. 조명도 이렇게 막 달고 꽃도 이렇게 플라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를 뭐를 해야 돼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죠.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면 임차인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전제 조건은 건물의 용도가 근린으로 변해야 돼요. 주택인 상태는 원하죠. 그러면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 신청서 접수를 이제 하면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러니까 벽을 내력벽이 아니면 철거를 하고 지어야 돼요. 근데 내력벽이 맞으면 이제 이 벽은
그대로 남겨놔야 되겠죠. 있는 대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루프탑 카페가 벽이 없어야 된다고 이제 하면 이 벽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공법 행위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용도 변경 플러스 대수선. 그래서 그 주요 벽체 구조를 부수면 그냥 부수면 안 되고 대수선 신고를 하고 부숴야 돼요. 아까 벽체는 주요 구조죠. 그러니까 대수선 허가가 됩니다. 허가. 신고가 아니고 허가로 돼요. 허가는 까다롭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도면이 없었으면 이래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도면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내력벽도 아닌데 가짜벽인데도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증빙을 하든지. 그러면 사실 먼저 무조건